안녕하세요. 미국 500대 기업 주인입니다. 오늘은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더빙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더 듣기 편하시도록 마이크 장비를 세팅 중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는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난 6월 시장은 베어마켓이 진입한 후 잠시 반등이 있었지만 연준의 매파적 기조로 시장은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베어마켓은 과거의 베어마켓과 비교하여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공황 이후 베어마켓에서 주가가 최고점에서 최저점에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하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1980년대 이후 발생한 베어마켓에서는 주가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어마켓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베어마켓이란 통상 주가가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시장을 말합니다. 현재 S&P 500은 지난 6월 13일 전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22% 하락하며 베어마켓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6월 16일 3666포인트를 기록하며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23.6% 하락한 채 현재까지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이후 베어마켓은 총 11차례 있었습니다. 시장은 평균적으로 약 6년에 한 번씩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 베어마켓 상황에서 최대 하락률의 평균은 34.5%였습니다. 이 중 20%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5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30%대의 하락률을 기록한 것은 3차례였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하락률을 보인 것이 2차례였으며 금융위기 때는 충격적인 56.8%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분석할 1980년대 이후 베어마켓을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약 40년의 기간 동안 베어마켓은 현재 상황을 제외하고 총 5번 경험했습니다. 10년 주기설이 생각나네요. 먼저 1980년에서 1982년 사이의 베어마켓 당시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은 1980년 11월 28일 140포인트를 기록하며 당시 최고점을 기록한 후 1년 9개월의 기간 동안 27.1%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의 베어마켓 당시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은 1987년 8월 25일 336포인트를 기록하며 당시 최고점을 기록한 후 3개월이라는 굉장히 빠른 기간 동안 33.5%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1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에서 2007년 사이의 베어마켓 당시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은 2000년 3월 24일 1527포인트를 기록하며 당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년 7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려 49.1%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무려 4년 8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에서 2013년 사이의 베어마켓 당시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은 2007년 10월 9일 1565포인트를 기록하며 이전 베어마켓을 간신히 벗어났으나 이후 1년 5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무려 56.8% 하락하며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다시 전고점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무려 4년 1개월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반면 2년 전인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베어마켓에서는 S&P 500 지수가 단 1개월 만에 33.9%가 하락한 후 5개월 만에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1년 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2022년 9월 24일 현재 6월 저점 부근에 와 있습니다. 6월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한다면 이번 베어마켓에서 전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기간은 6개월로 유지되겠지만 6월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 9개월 이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베어마켓 상황을 정리하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미래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과거 베어마켓 상황과 비교할 때 현재의 상황은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베어마켓은 과거 베어마켓 상황에서 평균적인 최대 낙폭만큼은 기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전고점에서 최저점으로 도달하는 데 소요된 평균 기간에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일까요? 과거의 데이터의 평균치로 그것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고점에서 최저점까지 지루하고 지치는 시장이 단기간에 반등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지루한 시장이 최저점에서 신고가를 달성하는데도 정말 지루하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죠. 2020년처럼 급락 후 급등을 하기도 하는가 하면 1987년의 베어마켓에서는 급락 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고 본인의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되는데 생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고 지금 매도해야겠다는 생각 또한 금물입니다. 그런 겁쟁이들은 결국 반등하면 다시 올라타고 또 다시 내리면 후회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번은 운 좋게 피해갈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기업의 소유주입니다. 투자를 갬블링으로 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미래는 알 수 없고 하락장은 그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사고입니다. 베어마켓이든 조정장이든 대공황이든 몇 년에 한 번은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워런 버핏은 1996년 주주사안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영어 원문 그대로 외워버리고 가슴에 새기십시오. 10년 동안 주식을 소유할 의사가 없다면 10분 동안 소유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If you aren't willing to own a stock for 10 years, don't even think about owning it for 10 minutes. 그럼 오늘 영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베어마켓 진입 후 최대 낙폭은 20%대부터 50% 이상까지 다양했다. 둘째, 전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 역시 1개월에서 2년 7개월까지 다양했다. 셋째, 최저점에서 전고점까지 회복하는 시간 역시 5개월에서 4년 8개월로 다양했다. 넷째, 대체로 전고점에서 최저점의 기간보다 최저점에서 신고가의 기간이 길었다. 다섯째, 장기간의 베어마켓을 인내할 각오가 필요하다. 여섯째, 그렇다고 지금 떠났다간 생각보다 베어마켓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일곱째, 이익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저가 매수이다. 우리는 미국 500대 기업의 주인입니다. 저가의 지분을 늘려가십시오. 전고점은 더 빨라집니다. 10년 보유하겠다는 초심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